안녕하십니까. 저는 땅 이름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사라져간 우리 땅 이름, 이것을 찾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 저 양반 똑같은 소리 하려고 나오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오늘 얘기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언어로서 또는 이 글자로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그 선진국의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고 써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대통령이 종로 쪽에 그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쪽으로 그 터를 옮기면서 용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번쩍 뜨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아주 상당한 그 이름 가치만 보고도 놀랄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산에 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름 가치만 봐도 거긴 땅값이 올라갈 것 같다고, 참 좋은 데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관심 있는 것은 이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에 끝나지 않고 우선 이름 문제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말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바로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한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그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이 공간적 개념의 이름으로 그냥 깔아서 이름을 많이 쓸 겁니다. 예. 이번에 그 응모된 그 이름들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그 이대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 그 성향을 지금 봤더니 이건 너무 놀랄만한 이런 게, 오늘 내가 처음 한 사실도 많은데요, 거의 다 한자 일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를 보다시피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저 윤 대통령이 보나마나 국민을 생각하고 뭐 교회를 생각하고 하니까 국민자를 생각해가지고 국자나 이 민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응모된 작품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자, 민자 이런 게 많고, 특히 국민자가 들어간 게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관이니 뭐 국민각이니 뭐 국민의 집이니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그러한 그 응모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거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피플 하우스라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에 제가 놀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영어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서 저런 이름까지 응모를 했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피플을 뭐고 하우스를 뭡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놀랄 만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 개념을 이제 넣기 위해서 이제 용산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산의 집, 용산제, 용산관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 용산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이거 용산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거지만은, 이 용산이라는 말 이 자체를 갖다가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용산이라는 말은 용이라는 낱말과 산이라는 낱말이 조합이 돼서 용산인 거 아니에요? 용산은 그야말로 지역 이름이 아니라 한자식 이름이에요. 한자 이름이죠. 그리고 산 이름이죠. 하나의 산 이름이지 저건 지역 이름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용산이라고 하는 산은 아파트로 그냥 덮여 있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언덕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길 누가 산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그 하나의 이제 주택지로서 이제 형성이 돼 버리고 산이라는 그 모습을 지금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산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나은 생각인데 용은 우리말이 없어? 그럼 많이들 찾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미리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용산을 순우리말로 하면은 그 용산 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미르메라고 그러죠. 그 용산의 순우리말이죠. 사실은 미르메라고 용산이란 용산이 미르메인 건 맞는데 미르메라는 이름을 옛날부터 써왔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문헌에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용산이란 이름을 순우리말화 해보자 하니까 미르메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르가 뭐냐 해보니까 이제 용이더라. 메가 뭐냐 그건 산이다. 그러면 그 용산이 바로 미르메구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르메라는 이름이 용산 쪽에 어떤 뭐 사이트 이름이라든지 무슨 이름이랄 때 미르메가 적잖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르메 또는 미르메, 메자가 좀 다르죠. 어이자를 써가지고 미르메 또는 그냥 한자하고 합해서 미르관. 그리고 미르자 앞에다가 큰 용이라고 하나 붙여가지고서 하늘 비추면 어떨까 해서 한미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미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죠. 이 미르는 사실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용의 옛말이 미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그 처갓집이 사는 동네가 미리네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미리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안성 땅이에요. 거기 지금 안성 땅이 그 양성면에 있는데 그 내 이름이 미르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로 쓰면 그걸 갖다가 미천이라고 쓰는데 쌀 미자도 쓰고 아름다운 미자도 써가지고 미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미르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를 미르를 붙였을까? 붙일만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내가 산골짜기를 따라서 꿈틀꿈틀 흘러오는 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까지 나오면서도 그냥 꿈틀꿈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용이 꿈틀거리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의 내다. 이래가지고서 그걸 미르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은하수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미리네 이 말은 은하수의 우리 옛말 또는 은하수의 순우리말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미르자가 조금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은 좀 우리말을 낮추고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층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조금 너무 낮아 보여. 조금 근사한 거 없어. 그 근사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한자 이름 같은 거 또 뭐 영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미르메가 있는 산이 진짜 그 용산이라는 산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제가 사는 용산 원효로거든요. 그 제가 용산 성당을 다니는데 그 용산 성당이 있는 그 언덕 이름이 용산이에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나 미르메라고 거기 또 토박이 어른도 그렇게 부른 일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의 모습에 줄기가 그리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용산이 된 것 같은데 그게 한강 쪽에 와가지고는 용이 물을 먹는 모습의 산이다, 언덕이다 그래가지고 용산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용산이 있던 전에는 용산구 전체를 보면 서북 쪽에 해당합니다. 북서쪽에, 마포 쪽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가 용산이죠. 지금 동그라미 조금 두르고 있는 부분이 원래가 용산이에요, 저기야. 그 용산이, 그 산이 지금 아파트로 덮여 있어가지고 산이 어딘지 잘 모를 정도가 한강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거기가 언덕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그 용산의 마지막 쪽에 가서 용머리 모양으로 수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도에 보면은 거기를 갖다가 용두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게 용머리로 표기됐던 것을 갖다가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게 용두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그게 이제 만초천이라는 내인데 지금 저 전전상가가 있는데 그 내예요. 그걸 건너서 용산 이름이 건너뛰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그거 이전에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쭉 그 우베코가 줄기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 그 녹색이 쭉 그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용산의 지맥이거든요. 저게 이제 그 풍수적으로 얘기하면 우베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우베코의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확대해서 제가 왼쪽에 놓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용산이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용머리 부분이죠. 그게 우베코 줄기 끝이 바로 용산인데 이게 엉뚱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 지금 얘기했던 우베코의 끝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저 위쪽으로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 끝부분인데 그쪽으로 요 왼쪽에 그 머리맡을 싹 돌아가면 마포가 되는 거죠. 그 이쪽으로 가면 용산구의 청암동, 산천동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미륵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많이 찾아봤죠. 그때 이제 그 훈봉사회 그 아주 그 우리말 연구하는데 우리 땅 이름 연구하는데 참 좋은 자료예요. 이 고서에 보면은 미르룡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잘 아는 그 저기 석봉 그 임자문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똑같이 미르룡이에요. 미르룡. 그러니까 용룡이 아니에요. 그냥 미르룡이에요. 또 하나 이제 그 훈봉장에 이제 상본에 보면은 미르진 나오거든요. 이 진짜가 그 용이라는 진짜잖아요. 저게 용하고 관계가 되는 저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갖다가 미르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냥 문헌들을 보면은 아동방병 용위 미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뒤에 보면은 미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미르 미리 순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음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동쪽 지방 말로는 용을 미리라 한다.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용이 미리인 거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산에 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용산 산마루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 모습에서 제가 바로 여기가 용산이라는 산의 정상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 8가지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용산 팔경 이렇게도 한 거거든요. 지금은 국방부토로 둔지산 쪽이 이제 용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용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용산의 원래 그 부분과 둔지산의 부분을 한번 맥을 가지고서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쭉 뻗어 있는 시옷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왼쪽으로 신발처럼 쭉 나간 거, 대각선처럼 한강 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거기가 용산 아닙니까? 이 남산이 그 위에 있는데요. 남산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둔지산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용산의 지맥이긴 하지만은 용산에서 갈려져 나가는 우베코의 가지 지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베코의 줄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둔지산과 용산의 그 땅줄기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지금 가운데에 보면 커다랗게 터가 하나 잡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미군 기지가 들어선 부분이에요. 아무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10분의 1 정도만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10분의 9 정도는 근접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아직도 미군이 땅을 안 내주고 있어요. 여기가 뉴스에 보니까 기름투성이의 땅인데 저기를 반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름 때문에 아마 몇십 년 이내는 뭐가 못 들어간다, 공원이 못 들어선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용산이라는 서북 쪽의 산과 둔지산이라고 하는 남쪽의 산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는 그 국방부터는 둔지산하고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있는 쪽에 그 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용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시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국방부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짓느라고 그 둔지산에 끝자락을 갖다가 깎아냈답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아니고 누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저 용산의 용머리를 저렇게 깎아내리니 용산의 풍수는 다 됐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글로 썼어요. 이래서 용산이 쇠퇴하게 되면 안 된다. 거기다 건물 짓지 말고 그 용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죠. 거기가 무슨 용머리며 거기가 무슨 용산입니까? 학자들조차 아직도 거기를 용산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일본인들의 영향이 큰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용산이라는 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용산 성당이 있는 쪽에서 그 산 위에서 바라본 8가지 경치가 그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용산 팔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산 팔경은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이는 게 지금 그 미군 기지가 있는 쪽까지도 바라보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다보면 그걸 넘어가면 바로 동작기범이라고 해서 동작동이 보여요.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보이는 이런 8가지 경치가 용산 팔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용산 팔경이 어디서 보는 경치입니까? 용산이라는 산에서 보는 경치예요. 그 용산이라는 산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용산, 말하자면 지금의 원효로 쪽하고 마포구의 도화동 쪽에 걸쳐 있는 그 언덕이 그게 바로 용산인 겁니다.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죠. 그 용산 쪽에서 내려다보는 8가지 경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쪽에 가운데 있는 건물 쪽으로 거기 사남투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사촌 모경이라고 해서 용산 팔경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산이 신용산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 정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용산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은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경부선이죠. 그 부산 쪽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오는데 한강대교를 건너면서부터 거기에 군부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서 무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무기를 풀기 위해서 거기다 역을 하나 만든 건데 이게 민간이 타고 내리라고 하는 역이 아니에요. 용산역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군 무기를 실어와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진 무기들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미국 기지가 있는 그 일본군 기지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역이 만들어져요. 자, 용산역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산이라는 이름이 용산역 근처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용산역이 향해 있는 부분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용산역 남쪽이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북쪽은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상권이 형성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쪽에 구용산 쪽은 용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용산이라는 이름이 되면서 신용산이 용산으로 새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용산이 차츰차츰 남쪽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지금 국방부 보면 이런 일제시대의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일제강점기 이 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름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일본군 용산기지, 용산군기지, 용산보병대, 용산모모, 용산모모 하면서 용산자가 그냥 가득하게 건물 이름들이 들어서요. 이 군기지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군기지에 있는 곳이 완전히 용산이 돼버리는 거죠. 용산이 아닌 곳이 용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터에 지금 국방부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쪽으로 일터가 옮겨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용산이 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그렇게 정해졌던 그 이름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 놓은 거죠. 용산이 여기구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각지 쪽에서 이태원 쪽으로 가는 방향 이쪽에 지금 국방부 터가 있는데 이 국방부 터를
여기가 용산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다른 이름이 둔짐인데 원래 둔짐이를 갖다가 용산이라는 이름이 덮어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조금 하다가 왔는데 기자들한테도 제가 알려놨어요. 아마 뉴스에도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제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용산은 절대로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이 군기지가 있는 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 이 자리는 절대로 용산이 아니다. 여기는 둔지산이다. 용산은 다른 곳이다. 따라서 용산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설사 용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무실 이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용산공원이 들어설 곳에 거기에 산 이름을 갖다가 적어도 용산이라는 산이 아니라는 것만을 우리 뚜렷이 알아두자. 그겁니다. 시민들이요, 저는 그것을 용산이라고 하지 말고 둔지산이라고 알아두라.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기자회견에 제가 강조를 했던 거죠. 앞으로라도 저희는 이 운동을 펼쳐가지고 용산이라는 산은 따로 있다. 다만 이제 집무실 이름은 용산과 가까든 뭐 미르자가 나오든 용자가 나오든 가까운 이름이 나오더라도 용산공원 쪽에 있는 산 이름에 표석이라도 붙여가지고 여기는 용산이 아닌 둔지산이라는 것을 이제 붙이고 안내판도 붙여서 원래의 용산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알려줘 나가는 그런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운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